분명 쭈꾸미 낚시를 가지 않은 선재와 소리, 그리고 이후에 선재가 소리를 불러내려고 온갖 난리를 치는 장면만 해도 엄청 흐뭇하게 보고 있었는데 결국 또다시 소리 앞에 나타난 김영수로 끝난 선재 없고 티어 11화 엔딩. 바닷가에서의 마지막 밤 선재를 보면서 한 소리의 대사로 뭔가 슬픈 장면이 나올 것 같긴 했지만 설마 다시 미래로 돌아간 척하고 선재를 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엔딩이었는데요. 그리고 너무 슬펐던 소리의 마지막 고백 장면까지. 이외에도 이번 화에서는 꽤 다양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화장실 문이 고장난 장면으로 시작되어 화장실에 갇혔던 선재의 아빠는 결국 소리 엄마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황당한 에피소드이기도 했지만 소리와 선재 두 사람이 결국 결혼하게 될 걸 생각하면 사돈 사이의 관계가 나쁠 수는 없으니까 그걸 풀어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임금과 현주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선재가 말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하는 선택이 있다는, 어쩔 수 없이 좋아해서 하는 선택이 있다는 소리와 선재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암시하는 대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화에 나왔던 결국 태성이가 김영수를 잡게 될 거란 복선과 함께 여러가지 의미심장한 복선들을 13화 예고편 분석과 함께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화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눈여겨보았을 것 같은 선재의 대사. 이 대사는 소리가 타임슬립을 하기 이전부터 언제나 소리를 구하는 선택을 했던 선재를 떠오르게 하죠. 소리의 타임슬립 이전에는 김영수에 의해 교통사고가 났던 소리를 구하고 소리의 타임슬립 이후에는 술에 취한 낚시꾼 때문에 저수지에 떨어졌던 소리를 구하고 이후 폐공장에 납치된 소리를 구하는 선택을 했던 선재. 이렇게 선재는 모든 순간 항상 소리를 구하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리가 다시 현재로 돌아간 척하며 선재를 밀어내도 선재는 또다시 소리를 구하러 오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리가 봤던 미래는 선재가 단순히 소리를 구하러 왔던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소리를 구하다가 칼에 찔리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소리를 구하러 다시 달려오는 선재와 그토록 피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김영수와 마주치게 된 소리. 이는 소리가 김영수를 피하기 위해 김영사의 도움을 받는 등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김영수의 선택이 바뀌지 않는 한 결국 두 사람은 피할 수 없이 마주치게 될 필연적인 운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이번 화에서는 김영수가 폐공장을 지나가는 장면에서 마치 흑백으로 물들어 있던 장면이 색이 칠해지는 것 같은 장면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소리를 쫓아 바닷가까지 따라온 김영수. 그러나 저번 화에서 선재와 소리의 해피엔딩을 암시하는 복선이 이미 나왔습니다. 바로 선재가 타임캡슐에 들어있던 태엽시계를 감아 웃던 모습인데요. 그동안 과거의 선재는 태엽시계를 바라보기만 하거나 마치 과거로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태엽시계를 거꾸로 감아 마치 선재의 시간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에는 태엽시계를 정방향으로 돌려서 시계를 품에 안고 웃던 선재. 이는 소리가 김영수를 만나게 되는 필연적인 운명은 바꿀 수 없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되는 다른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태성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태성이에 대해서는 태성이의 차, 써니와 소리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화에서 태성이는 소리에게 소리를 정말로 좋아했었다는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며 이후에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골라도 같은 걸 고르는 선재와 소리의 모습을 보며 소리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죠. 또한 혹시나 차에 기스가 날까봐 경운기보다도 느리게 운전했지만 태성이는 결국 써니를 잃게 되었습니다. 써니, 선, 태양, 솔. 즉 이번 화에 나온 태성이의 차는 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리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는 꽤 담담하게 이야기했던 태성이. 그러나 써니를 보내면서 나온 태성이의 장면들은 사실 소리에게 보여주었던 장면들보다 훨씬 더 많이 소리를 좋아했던 태성이의 감정을 정리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과 함께 이번 화에서 또다시 태성이가 김영수를 잡게 되는 듯한 아주 확실한 목선은 아닌 것 같지만 꽤 재밌는 목선이 나왔는데요. 바로 인혁이네 집의 순돌이, 염소입니다.
염소를 상징하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은 의미는 악마, 즉 악을 의미하는 의미일 것 같은데요. 물론 인혁인의 순돌이는 귀엽지만 아무튼 이번 화에서 선재도 놓치고 소리도 놓치고 인혁이도 놓친 순돌이를 잡은 태성이. 태성이는 선재 못지않게 김영수를 신경 쓰는 인물로 소리가 도주한 김영수 때문에 혹시 무서워하진 않는지 내내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김영수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소리를 걱정해서 소리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결국 어떤 식으로든 태성이가 김영수를 잡게 될 것 같은데 아빠의 통화를 우연히 듣고 소리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2023년에 자신이 아닌 선재를 걱정해야 한다는 소리의 말을 기억하고 2023년 선재가 다치게 되는 미래를 어떤 식으로든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화에서 태성이의 아빠가 김영수 때문에 머리를 다치게 된 장면이 나왔는데요. 13바늘이나 머리를 꼬맸다고 한 태성이의 아빠. 이는 폐공장에 납치됐던 소리를 구하고 김영수를 잡다 이마를 다쳤던 선재를 떠오르게 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는 김영수 때문에 선재가 다치지 않을 것 같고 또한 마찬가지로 다리를 다쳤었던 김영수의 모습이 이미 나온 걸 보면 소리가 다리를 다칠 염려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김영수를 잡게 될지 그리고 2023년에서 소리와 선재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